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활용 기초에서 이번 시간에는 핵심 파이썬 기초 프로그램 중 함수와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함수, 함수의 종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메소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요, 컴퓨터에게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해주면 컴퓨터가 어떠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용자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1과 2를 인풋으로 주면 컴퓨터는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해서 그 결과인 1과 2의 합인 3을 사용자에게 결과를 돌려줍니다. 이때 컴퓨터는 어떻게 더하기를 하는지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블랙박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무언가를 주어지게 되면 관련된 기능이 작동을 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의 기본 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벡터 값을 입력을 해주면 함수는 어떤 동작을 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리턴을 해줍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정의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이 함수 fx의 결과가 y가 되고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x가 벡터의 값으로 주어지고요. 안에 펑션은 더하기 1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x의 값으로 5가 주어지면은 5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5 더하기 1의 값인 6을 리턴 밸류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개의 함수를 알 수 있는데요. 내장 함수랑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내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는 파이썬의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를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하고요. 그냥 편하게 가져다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실습 시간에 매번 했던 프린트, 그 다음에 len, max, int와 같은 것이 내장 함수입니다. 이 내장 함수는 인터프린트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임포트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함수가 내장 함수입니다. 자, 내장 함수 종류 중에서 max와 mi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x는 시퀀스 자료형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ax라는 함수의 인수로 이렇게 시퀀스 자료형을 넘겨주게 되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인 5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5가 되고요. min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결과는 1이겠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됩니다. max 해서 문자를 넣게 되면 문자열 중에서 알파벳 순서로 가장 뒤쪽에 있는 값을 출력하게 돼서 주가 z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듯 내장 함수는 인수로 어떤 값을 넘겨주면은 그 매개 변수로 받은 값들 중에서 어떤 처리를 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것이 우리가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max와 min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우리가 sum과 le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은 숫자 원소로 이루어진 시퀀스 자료형의 합을 나타냅니다. len은 시퀀스 자료형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sum 함수는 갈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인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인수로 우리가 리스트를 이렇게 넘겨줬을 때 이 sum은 안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더해서 그 합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 더한 합인 15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len은 문자열이나 시퀀스 자료형의 원소의 개수를 리턴해주는 걸로 트라이앵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은요, 내장 함수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가 가져다 와서 쓰면 되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코드를 묶어서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크게 헤더 부분과 함수의 몸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함수의 헤더 부분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키워드인 df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df를 적고 함수명을 적고 괄호 안에 매개변수 리스트를 적어줍니다. 매개변수는 외부로부터 값을 전달받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가 주어야 하는 정보가 없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하고 수행할 몸체 부분에는 들여쓰기를 한 후 수행해야 될 문장들을 기술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요. 정의할 때는 d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받기 위한 변수를 특별히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로 define에서 따온 df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합니다. df라고 키워드를 적은 다음에 함수명은 우리가 변수명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규칙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름을 주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영문자, 그리고 언더바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영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조합으로 함수명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때 역시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명을 정해준 다음에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적고 콜론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첫 번째 작업은 d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수명까지 적고 나서 매개변수를 나열해 주는데요. 이 매개변수의 역할은 함수 안에 값을 전달해 줄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내부로 값을 전달합니다. 자, 다음에는 함수 속의 명령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값의 입력이 됐을 때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를 정의해준 이 부분이 함수 몸체에 오고요. 이때는 반드시 같은 들여쓰기를 해서 수행할 문장들을 나열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함수의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턴문을 이용해서 함수 외부로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오타가 맞네요. 외부고 차단이 아니고 전달입니다. 자, 그래서 리턴을 이용해서 함수 외부로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함수의 반환이고요.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동작을 해서 그 결과를 외부로 전달하고자 할 때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return 다음에 반환할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함수는 d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를 시작하고요. 함수명을 적고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나열해 준 다음에 반드시 콜론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함수 몸체 부분에 들여쓰기를 한 후 수행해야 될 문장을 적고 리턴 외부로 값을 전달을 해야 될 경우에는 리턴이라고 적고 반환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반환값이 없다. 그러면 리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넘겨받는 인수가 없다. 그러면 역시 매개변수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서 반환이 왜 필요할까요? 자, 함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함수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환을 통해서만 외부로 값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앞 시간에
컴퓨터는 어떤 입력을 주면 어떤 작업을 해서 결과를 내보내는데 그 작업은 우리가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죠. 블랙박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외부로 전달할 때 반환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자, df를 통해서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를 했고요.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호출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호출을 할 때는 함수명을 적어줍니다. 함수명을 적고 괄호 안에 인수를 넣어줍니다. 전달하는 것을 인수라 하고요. 이 넘어온 인수를 받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3은 A로 값이 전달이 되고요. 4는 B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받은 매개 변수의 값을 2개를 더한 후에 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 그 리턴한 값이 호출한 곳으로 전달이 돼서 7이라는 결과가 출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이라는 거겠죠. 로컬은 어떤 특정 구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함수와 변수에서 왜 하이가 출력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f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명을 적고 이 부분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정의한다 혹은 선언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하나인 함수명은 펀시이고요. 안에는 인사라는 변수 안에 하이라는 문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 해서 이 A를 넘겨받은 인자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죠. A에다가 3을 넣었습니다. 이때 이 A는 함수 안에 있는 A랑은 서로 다른 A입니다. 자, 여기서 함수 호출이 일어났어요. 자, 함수 호출이라면 이때 함수로 가서 이때 A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인사도 이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A는 전달받은 값인 3을 출력하고 리턴을 합니다. 함수의 끝을 만나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턴을 하고 나면은 함수에서 사용하던 모든 변수들은 소멸이 됩니다.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블럭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가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는 처음 만났을 때 생성이 되고 사용이 끝나면 소멸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프린트 x, 지금 이 x는 변수가 선언이 되지 않아서 name error라고 뜨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인사라고 적으라고 했죠. 적으려고 했었는데 x로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서 인사라고 적으면 인사는 함수 안에만 존재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 밖에서는 인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함수 밖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 전역 변수는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x라는 변수를 함수 밖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함수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함수의 호출이 일어나야 함수가 동작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함수 호출이 일어났어요. 펀시하고 함수 호출을 해서 올라가면은 함수로 올라가서 프린트 x라고 했는데 이 x는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역 함수인 x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하고 느낌표 출력하고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호출한 곳으로 리턴해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x 하면 이 x도 어떻게 해요? 맨 위쪽에 정의되어 있는 x를 사용해서 둘 다 하이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는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함수 밖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 안에서 값을 변경을 하면은 그 변경된 값이 함수 밖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x는 하이라고 하고요. df 펀시 콜론 x는 hello 하고 프린트
equal x 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펀 c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x를 한번 출력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함수 호출이 일어났어요.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여기서 x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x랑 이 x는 서로 다른 x가 됩니다. 새롭게 할당이 되고 x를 출력하고 빠져나오면 소멸이 됩니다. 만약에 이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랑 안에 있는 로컬 변수의 이름이 같다면 가시성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값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요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x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x는 그럼 뭐가 찍힐까요? 하이가 찍히겠죠. 자, 지역 변수, 특정 구문, 포문 안이나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가 지역 변수 혹은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정의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펀시에서 x가 변수 선언이 생겼고요. 변수가 할당이 되었고 메모리에 그리고 x를 찍으면 이 x는 지역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x를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장 함수를 배웠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배웠습니다. 내장 함수는 우리가 인터프린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함수로 그냥 임포트 없이 포함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인수로 값을 넘겨 주어야지만 가능했던 것이 내장 함수였습니다. 사용자 정의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해서 쓰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했다면 이 메소드는 특정 자료에 대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우리가 메서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my underbar list 안에 대괄호 안에 1, 2, 3이라고 리스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my underbar list는 리스트겠죠. 자, 근데 my underbar list 점 하면은 리스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append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고요. 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항상 요 앞에 있는 얘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뭘 해야 될지 매개변수로 넘겨주지 않아도 되고 특정 자료형이랑 짝을 지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my underbar list 안에 추가해라 뭘 4를 그럼 여기에 리스트 값이 1, 2, 3, 4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겠죠. my underbar list.count 2 2가 몇 개냐 개수를 세워라 한 개죠. 그래서 1이 되는 거고요. my underbar list pop 어디에서 끄집어냅니까? my list에서 끄집어내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얘가 삭제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는 1, 2, 3, 4가 4는 삭제됐으니 1, 2,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어떤 자료형이랑 관련되어서 사용한 함수를 특별히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와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요. 메소드 역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긴 합니다. 근데 함수는 매개변수로 뭔가의 값을 내가 대상 어디에 있는 것을 조작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매개변수로 값을 넘겨받아야 되고요. 메서드는 자료형의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도트 연산자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my underbar list라는 값에다가 길이 값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 하면 len하고 함수 내장 함수에다가 이 리스트를 인수로 넘겨 주어야지만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sum, 합을 구하는데 누구의 합? 그렇죠. my underbar list에 있는 합을 구해라. 누구의 합? my underbar list에 있는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함수와 메소드 중에서 내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장 함수는 인터프린트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임포트와 같이 불러오는 기능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sum, len, max, min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함수, 기존에 있는 함수로는 할 수 없어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df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함수명을 쓰고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매개 변수를 적고요. 뒤에 콜론을 적습니다. 이때 넘겨주는 값이 없으면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값이 없으면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하고 안에 있는 문장들을 쭉 나열해주면 우리가 이게 함수의 본체로 함수가 호출됐을 때 수행돼야 되는 내용이 이 안에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값을 전달해 줘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return이라고 적고 반환값을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이렇게 정의를 했다 해서 함수가 동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함수를 동작을 시키려면 이와 같이 호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명이 만약에 펀이었다. 그러면 펀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합니다. 매개 변수가 하나이면은 한 개만 넣어서 호출을 하고요. 매개 변수가 만약에 한 개, 두 개가 있다면 펀 1,2 이렇게 매개 변수를 짝을 맞춰서 개수에 맞춰서 넘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리턴 값이 있다면 리턴 값을 받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물려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어떤 특정 자료형, 리스트면 리스트,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 점 도트 연산자를 닷 연산자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내장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의 필요성은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는 상황일 때 모든 함수와 변수를 내가 다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수, 변수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특정 목적을 가진 함수, 자료들의 모임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한 계산기 모듈에 대해서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더하는 기능, 빼는 기능, 곱하는 기능, 나누는 기능,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진 함수를 정의 후에 묶어서 cal.py라는 파이썬 파일로 묶어서 저장한 후 필요시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이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파이 값은 3.14다 하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서 함께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듈을 불러와야 됩니다.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랜덤이라는 모듈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먼저 import random이라고 써준 다음에 실행시키고 나서 모듈 안에 있는 함수나 우리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함수와 변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다 외워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듈에 있는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듈 이름을 적은 다음에 점을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그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와 변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랜덤 레인지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random.landrange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위와 같은 검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타트, 스탑, 스텝에서 필요한 매개 변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는 스타트와 스탑 부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에서부터 3 사이에 랜덤한 수를 만들어내는 함수들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대한 설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모듈명을 써서 먼저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명을 적고요. random.landrange 해서 안에 필요한 인수들을 넘겨주게 되면 이 모듈 안에 있는 landrange라는 함수가 실행되어서 그 결과를 A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되는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나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함수들을 정의를 하고 .py라는 파이썬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모듈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py.py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 안에 필요한 함수들을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모듈을 먼저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import를 통해서 모듈을 불러옵니다. 이때 import 할 때 이 모듈명은 파이썬의 파일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듈은 제가 cal.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불러올 때는 import cal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요. 내가 사용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cal. 함수명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혹은 cal. 이렇게 내가 필요한 함수들을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py 파일을 생성한 후에 함수와 변수를 만들면 되는데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dd라는 함수도 만들고요. serve라는 함수도 만듭니다. 그리고 mul이라는 함수와 div라는 함수를 먼저 정의한 후에 저장할 때는 cal.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 후 다른 파일에서 만들어둔 파이썬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모듈 파일을 불러올 때는 import cal 이렇게 파이썬 파일명을 적어주면 모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모듈 속에 함수와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cal. 모듈명. 함수명을 적고 필요한 인수를 넘겨주면 됩니다. 자, 모듈을 불러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서는요. import를 사용해서 cal 하게 되면 cal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main.py 안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add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요. serve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의해 놓은 mul과 div 모든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일이 다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내가 필요한 함수만 불러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import cal 하게 되면 cal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from A import B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A 모듈 안에 있는 B 함수만 불러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from cal import add라고 하면은 cal 모듈 안에 있는 add 함수만 불러오게 되고요. 사용법은 우리가 cal을 임포트 했을 경우에는 cal.add라고 사용을 했다면 from A import B 형식으로 불러오는 경우에는요. 함수명으로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om cal import add라고 했을 경우에는 add라는 함수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있는 모듈들을 폴더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현재 루트 폴더 아래 이미지, 유저, 사운드, 그래픽이라는 폴더가 작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유저라는 폴더 안에 필요한 모듈들을 넣어둡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모듈 안에 있는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듈을 불러올 경우에는요. import user.cal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되고요. 포함을 시키고 사용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cal.plus라고 접근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